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주식상담소, 주식상담 넘버원의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상담 참여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유료 문자와 함께 너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를 한 번에 남겨주시면 정확하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생쇼에서 3월 수익률 1등을 달성하신 MBN골드 매니저 중에 탑이신 김준호 매니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또 인사할까요? 네, 한 번 더 인사를 네, 반갑습니다. 드릴게요. 네, 매니저님도 이렇게 수익률 1등을 달성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시장은 조금 어려워도 네. 매니저님처럼 어떻게 이렇게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네. 또 알아봐야 하잖아요. 사실 뭐 제가 3월만 우승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쇼에 있는 10개월 동안 제가 졸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수 학생으로서 졸업을 했는데 네. 생쇼에 있는 10개월 동안 최다 우승을 했고 오. 최다 준우승을 했고 네. 최다 상위권으로 이제 마감을 했다. 그래서 네. 이건 뭐 제가 자랑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데이터니까 그냥 잘하시는 것 같아요. 조용히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꾸준하게 상위권에 있었다라는 거는 상승장에만 강했던 것도 아니고 네. 하락장에만 강했던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횡보장에만 강했던 게 아니고 꾸준했다라는 거잖아요. 오. 그래서 꾸준했다라는 거는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수했다기보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그 누구보다도 트렌드 선점을 잘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요 방송에서 이제 단발성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도 요 방송에서 자주 찾아뵀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도 제가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월, 화, 목, 금 또 일요일 날 또 저녁 8시나 또 그리고 오후 4시에 평일에는 오후 4시에 늘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서도 투자에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1등 매니저 김준호 매니저님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어떤 종목과 고민이 있으신지 바로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셨을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네. 그리고 25,200원에 15%입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25,200원이고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네네네. 얼마 전에 또 사우디에서 수주 잭팟이 터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또 이렇게 우리가 언제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고민이 네. 또 되실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네. 사우디 수주 얘기 나오고 그때쯤 매수를 하신 게 맞나요? 네, 근래 매수했습니다. 네. 수주 관계도 그렇고 이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냥 3만 원은 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네. 그들이 떨어지더라고요. 어젠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그 조선업황이 또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재작년부터 나와졌었는데 사실 조선업황 그 웬만한 종목들도 주가가 약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 이제 삼성 E&A,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사명이 삼성 E&A로 이제 바뀌었는데 삼성 E&A, 삼성 엔지니어링이 창사 이래 사상 최대의 수주를 받았어요. 이번에 사우디에서 가스 증설 프로젝트에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정도 수주를 받았고 GS건설과 원래 같이 공동으로 받았는데 사실상 거의 독점으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게 거의 수주량이 6배 이상이다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 거의 독점 수주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째파 수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모든 관심은 AI로만 쏠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황의 실적이 잘 나와도 또 원전을 수주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종목들이 일시적인 반등과 그대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수주만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수주 이후에 또 추가 수주, 또 실적적인 부분들도 빠르게 개선이 돼야지 투심이라는 게 회복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또 E&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 구간에서 저희는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국제 유가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
화학 플랜트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거의 사업의 거의 매출 대부분이 또 이제 정유 화학 플랜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관련돼서 유가 하락에 좀 직격탄을 좀 맞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삼성 E&A의 어떤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실적 성장과 이제 하나의 어떤 수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추가 수주와 또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실적 그 성장이 본격화돼야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호흡 또 그리고 뉴스와 함께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긴 호흡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3만 원 라인 때까지도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충분한 주가 조정과 기간 조정은 거의 끝마쳐가는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도 오히려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목표가연 3만 원을 목표가로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도 충분한 가격 조정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직전 저점 부근대였던 22,000원 부근대를 손절 라인대로 좀 설정하셔서 조금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삼성 네. E&A 목표가 3만 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 댓글 통해서 남겨주셨는데요. 소라 아버지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J5고요. 매수가는 29,700원에 비중이 20%라고 하십니다. 매수를 3월 26일에 하셨는데요. 이때가 최고점 32,400원까지 올랐었어요. 손절을 해야 할지, 비중을 축소해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이오 또 탄소 나노 튜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일단 뭐 2차전지용 CNT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방금 전에 제가 2차전지 또 전기차 업황이 아무래도 살아나야 이제 제2호 종목도 이제 같이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매수가가 29,700원이고 현재 23,000원이어서 최근에 어떤 직전 고점 부근대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CNT 도전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모든 어떤 2차전지 부품 장비 소재는 결국 전기차 업황이 살아나야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제휴의 어떤 주가를 보기보다는 우리가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에 포커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증권사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도 결국에 금리 인하 시기가 생각보다 좀 빨랐을 때, 뭐 6월이나 7월 또 그리고 올해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전기차 업황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지. 지금은 약간 연전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점도표상 3번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뭐 어쩌면 한 번, 두 차례, 뭐 그리고 또는 늦으면 내년 상반기 정도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어서 올해는 그리고 만약에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고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한 차례 금리를 인하했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수요가 갑자기 폭증한다? 그런 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다만 기대감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전기차 수요가 살아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좀 매수가 유입될 수 있어도 그래도 올해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제2호나 어떤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을 본다고 했을 때는 정말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지금쯤에 종목을 확실하게 좀 교체를 해야지 중요한 타임이 아닌가. 그리고 또 결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본다고 했을 때는 그 안에서 가장 대장적인 종목들을 좀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 제2호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후발주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면은 양극재 관련해서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또 LNF 같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음극재, 뭐 전구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이제 2차전지 안에서는 또 포스코 그룹주 이런 기업들이 시장의 어떤 2차전지 대표 주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2호까지 순번 오기에도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보고 긴 호흡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난 단기적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의 어떤 중심 섹터인 뭐 AI나 로봇이나 또는 뭐 바이오나 반도체나 이쪽으로 확실한 종목들로 같이 빠진 거는 매한가지거든요. 네. 반도체도 빠지고 AI도 빠지고 로봇도 빠지고 바이오도 빠졌는데 그럼 뭐가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한다, 또 상승을 견인할까? 거기에 우리가 포커싱을 해서 단기로 접근하셨으면은 종목 교체, 장기로 보셨으면은 마찬가지로 2차전지 안에 가장 대표격으로 종목 교체가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이 안에서 기술적으로 목표가 손절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요. 2만 원을 손절 라인대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7,000원을 다음 달 6월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2호의 목표가는 2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문자로 왔는데요. 뒷번호 5156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알체라고요. 매수가는 7,8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네. 살려주세요 넘버원 매니저님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영상인식 인공지능 기업인 알체라입니다. 네. 살려주셔야죠, 매니저님. 이게 살려주세요 위기 탈출 넘버원 그걸 좀 패러디하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체라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종목이에요. 이게 예전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좀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인데 본인이 직접 기업에서 우리는 메타버스 기업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좀 빠지기도 했고 네. 이 기업은 이제 네이버의 손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알체라의 모회사가 이제 네이버 스노우 관련해서 우리가 막 셀카도 찍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이버 스노우가 이제 모회사고 또 이제 네이버 스노우의 또 모회사가 이제 네이버다 보니까 네이버의 손자 회사가 알체라고 영상 인식 솔루션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삼성의 어떤 기술 연구진들이 설립한 기업이라서 기술력도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에 네이버 손자 회사니까 네이버가 또 가야 알체라도 같이 손잡고 올라갈 수가 있고 네. 또 알체라가 최근에 올라갔던 게 모회사 네이버 스노우가 또 이제 제페토라는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서비스도 매출이 좋았었는데 알체라는 지금 계속 좀 주가 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 네이버가 좀 살아나야 알체라가 올라가는 건데 네이버도 지금 주가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 실적이 4분기에 잘 나왔어도 단발성으로 끝나버리고 상스포 다 반납해버리고 또 1분기에 카카오와 네이버도 실적이 좋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또 일시적인 반등과 약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흐름은 결국 AI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모든 포커싱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이버가 이제 하이퍼클로벌 X라는 생성형 AI를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 세계의 생성형 AI 관련된 탑 50위 안에도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최근에 뭐 메타 플랫폼도 AI 쪽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반등 흐름이 거세게 들어와줬던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막 애플의 시총까지도 넘나들 정도로 강한 어떤 시세가 오늘 빠지긴 했지만 강한 반등이 나와줬고 그 외에도 또 아마존이라든지 또 구글, 또 테슬라 다 지금 AI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국내 이제 아무래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AI 쪽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뒤처진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코 GPT 생성형 AI를 출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AI 쪽에 뭔가 혁신적인 어떤 기술을 선보이지 않는 이상 네이버가 이제 올라가고 그래야 이제 알체라도 그 다음 차례가 되는데 이제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고 지금 주가 약세도 계속해서 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알체라가 이제 회복하기에는 정말 상당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만큼은 좋고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 기업인데 알체라가 지금 시장에선 너무 주목을 못 받고 있고 결국 네이버가 살아나야 알체라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기업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차라리 네이버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의 어떤 성장성을 본다고 했을 때 알체라도 같이 올라가는 거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를 좀 길게 볼 수 있고 비중이 지금 몇 프로죠? 비중이 10%니까 네, 10%요. 지금부터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알체라에 좀 물렸다고 꼭 알체라의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티고 게임이 아니잖아요. 부동산과 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계좌의 수익이 중요한 거지 내 알체라의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기회에 또 교체하는 거. 제가 오늘 교체란 말을 자주 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저를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체하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훨씬 더 우리가 잘한 판단이었다라는 거를 나중에 항상 역사가 평가를 해주잖아요. 지나고 나서. 그래서 4, 5회 평가하듯이 알체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쓴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네. 나중에는 충분히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력도 있고 다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 환기딱지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결국 네이버가 살아나야 알체라도 올라간다고 봤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기술적으로 손절가와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손절가는요. 네. 네, 3,200원을 손절 라인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반기 안에 지금 매수가가 7,000원 부근대신데요. 상반기 안에 5,000원도 회복을 못하면은 웬만하면 힘드시겠지만 과감한 매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체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주셨고요. 그러면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셨을까요? 테크윙이요. 테크윙이요? 네. 네, 매수가랑 22,000원에 100%요. 22,000원에 100%요? 네. 오, 네. 네, 3만 5천원까지 보고 있는데 더 오.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지. 지금 또 수익권이신데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나라고도 네. 하시는데 테크윙도 HBM의 수혜주로 꼽히잖아요. 매니저님, 테크윙 네.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네, 일단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수익 구간이고 또 비중도 100%여가지고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또 HBM 큐브 프로버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에도 양산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근에 큰 시대가 분출되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주 초반에는 또 이제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테크윈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엔비디아가 이제 주말 동안에 빠졌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중이 아무래도 100%니까 사실 무조건 테크윈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음 주 주 초반에 약세 흐름 나왔을 때 좀 비중을 최소한 절반 정도는 좀 이제 수익을 좀 챙기셨다가 만약에 테크윙을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충분한 조정을 확인하고 오히려 그때 2차 매수나 뭐 재매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지금 최근 시장에 그래도 반도체 안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은 또 테크윙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 엔비디아와 또 그리고 또 최근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팅, 또 ASML, TSMC, 글로벌 이제 AI 반도체의 어떤 상승을 견인했던 그런 대표 기업들까지도 10에서 20% 조정이 나와줬거든요. 네. 그래서 테크윙도 최근에 강했고 HBM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이 잘 나와줬기 때문에 하락 또한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오히려 테크윙을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서 이제 테크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 또 AI 반도체의 가장 대표 종목이 또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이수페타시스 많은 종목들이 조정 흐름이 나와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종목들을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저는 AI 반도체 열풍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엔비디아와 또 많은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던 거는 그동안 뭐 6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올라갔던 종목들이 10에서 20% 빠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건강한 조정이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금리 뭐 중동발 이슈 여러 가지 어떤 매크로진 악재들이 겨박제로 겹치면서 오히려 좀 단기 하락이 좀 터프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도 결국 회복을 하겠지만 그게 빠른 속도로 회복하지는 않을 거라 봐요. 그래서 테크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월요일 날 어느 정도 최소 50% 이상을 좀 수익을 좀 수익 실현을 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한미 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익절 라인 대와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제 테크인 같은 강했던 종목들은 또 월요일 날 좀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25,000원 라인대를 익절가로 잡아드리고 시초가에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좀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익절 라인대는 25,000원 또는 27,000원 부근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다시 한번 다음 달까지 매수 35,000원 라인대로 다시 안착하면은 그때 4만 원이나 45,0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크윙 이렇게 100% 화끈하게 또 고수 시청자님이 주셨는데 수익권이셔서 저희까지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뒷번호 1743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미래컴퍼니 매수 단가는 31,896원에 비중이 50%라고 하십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살려주실 네. 분이 많은데요, 매니저님? 아, 이게 위기탈출 넘버원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미래컴퍼니도 살려드리는데 사실 미래컴퍼니가 살아나야 되는 건데 근데 네. 사실 저는 아까 미래컴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래컴퍼니가 올라갔던 것도 약간의 또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좀 테마라도 엮이기도 했고 또 HBM 쪽에서도 살짝 묶였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미래컴퍼니가 이제 HBM 쪽에 사실 대장격인 종목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테마성으로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도 유리기판 쪽에서도 사실상 대장격인 종목이 아니고 그냥 특징주가 붙으면서 최근에 살짝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매수가가 지금 31,800원이잖아요. 네. 다행히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기판 수혜주로 이제 부각됐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한 4월 11일, 4월 중순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근데 장점은 미래컴퍼니 같은 종목들은 이미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이상의 조정이 나준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그동안 강했던 AI 반도체 종목들이 주 초반에 차익 매물 나왔을 때 그 하락폭이 다소 좀 제한적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그 반발 매수와 반등은 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손절 라인대를 좀 짧게 잡고 오히려 미래컴퍼니가 아닌 유리기판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매수하셨다라면은 네. SKC라든지 SKC의 지금 테스트 장비 관련해서 또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된 검사 장비 1등 AY 1등 기업인 뭐 기가비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HP 테크놀로지라든지 네. 아니면 피롭티스 같은 유리기판 가장 대장격으로 옮겨가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어제 5% 정도 조정 흐름이 나와줬지만 사실 시장이 장중에 3.5% 빠졌고요. 맞아요. 웬만한 반도체 기업들 하루 만에 10%, 15% 이상의 조정이 나와줬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반해 미래컴퍼니의 하락은 다소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는 타이밍이 오히려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 같이 좋은 종목들 1등 종목도 한 10%, 20% 빠졌어요. 네. 꼴등 종목도 한 5에서 10% 빠졌어요. 그럼 똑같이 빠졌으면 오히려 이 타이밍에 1등 종목으로 가는 게 좋은 거지. 갖고 있는 꼴등 종목으로 다시 시장의 반등을 기도하는 것보다 1등 종목으로 2차 라인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미래컴퍼니는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아드리고 목표가도 한번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때는요. 종가상 26,0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도 이번 달 안에 3만 원 라인대 안착 못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셔가지고 종목 교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래 미래컴퍼니 저희가 또 고민 해결해드렸고요. 또 다음 상담 신청은 유튜브로 남겨주셨습니다. 본인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은 K엔솔, 매수가는 19,440원에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또 너튜브 실시간 댓글에 K엔솔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네. 많으세요. 어떻게 맞습니다. 볼까요? K엔솔은 제가 이거 아침 방송에서 아마 제가 추천드려가지고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에요. 한 25%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K엔솔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액침 냉각 쪽에서 또 이제 가장 이제 핵심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GST와 이제 같이 이제 가장 대장격으로 줬던 종목이고, 또 특히 네덜란드의 지금 이제 그 서브너라는 이 기업이 이 액침 냉각 쪽에서는 이제 글로벌 탑티어 기업인데, 그 기업과 또 이제 액침 냉각 관련된 솔루션을 또 공동으로 개발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K엔솔이 최근에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요. 또 그 외에도 또 이제 K엔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뭐 드라이룸이라든지 또 이제 클린룸 관련해서 또 이제 수주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또 주말 동안에 마찬가지로 이게 다 사실 같은 결이에요. 지금 네. 모든 지금 이제 반도체 기업들 지금 갖고 오시는 종목들이 반복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주말 동안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팅이 또 이제 23% 이상의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팅이 올라갔던 이유가 또 이제 액침 냉각 관련된 수혜주로 작년 1월 대비 지금 거의 1600%, 16배가 상승 흐름이 나졌습니다. 그래서 23% 아직 실적의 어떤 예상치가 발표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밀렸던 건데, 물론 뭐 우려감이고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주말 동안에 가장 이제 대표격인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들 엔비디아를 필두로 10에서 20%의 조정이 다 나와준 상태라서 오히려 K엔솔도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겠지만, 결국 그거는 일시적인 저는 하락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미 우리가 엔비디아와 또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팅처럼 정말 막 6배, 10배, 7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K엔솔도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최근에 드라이룸과 뭐 클린룸 관련된 어떤 수주 소식에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비중이 5%예요. 네, 비중이 5%면 오히려 이번 하락을 잘 대응하셔가지고 오히려 전 GST하고 K엔솔이 또 특히 K엔솔 같은 경우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액신냉각 쪽에서의 또 가장 대표격으로 충분히 부각될 수 있고 글로벌 1등 기업과도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 초반에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밀렸을 때 충분한 하락이 나와줬을 때 확인하시고 한 17,000원 부근대나 18,000원 부근대에서 네,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비중 10%를 한번 채우는 것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빠른 속도로 매수가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면요,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23,000원, 24,000원 부근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좀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K엔솔의 1차 목표가는 24,000원, 25,000원 부분까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은 또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셨을까요? 네, 삼성전자요. 한 1년인가 2년 전에요. 87,000원에 샀어요. 네. 예, 그런데 어째 막 내려가고 그래서 한 몇 달 있으면 돈을 써야 하는데 어쩌고 해야 할란가 전문가님한테 물어보고 오려고요. 지금 팔아야 할란가 몇 달 있다 팔아야 할란가. 네, 그러면 삼성전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50% 돼요. 아, 50% 정도 되세요. 예. 네, 그럼 삼성전자 또 이번에 8만전자가 무너졌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 시간 갖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대장주인데도 네. 국민주잖아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매니저님? 그렇게 안 가던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지금
GTC에서 네. 또 이제 그 엔비디아의 그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 또 이제 차세대 HBM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 관련해서 기대가 크다라는 그 한마디부터 본격적인 삼성전자가 크게 올라갔었고 그때쯤에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몇 달 뒤에 써야 될 돈을 지금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네. 오히려 그 써야 될 돈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그 비중에서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현금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엔비디아의 HBM 관련된 또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갔던 부분이고 또 최근에 약세 흐름이 나와줬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고 또 그리고 HBM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라는 또 이제 주말 동안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워낙에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또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나 홀로 강한 매수가 유입되려면은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줘야 되는데 결국 삼성전자의 어떤 매도 물량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파는 게 아니라 우리 국내 시장을 파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코스피의 거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고 모든 게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모바일 쪽에서도 판매량이 갤럭시 24가 처음으로 이제 AI가 접목되면서 갤럭시 24 판매량도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HBM이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이제 매출 컨턴 점프가 기대가 되고요. 또 파운드리 쪽에 지금 최근에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앞으로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증설 투자와 함께 또 차세대 반도체 관련된 투자 확대, 또 파운드리 투자 확대에 있어서도 앞으로 기대감도 너무나 좋고 다만 지금 시청자분이 몇 개월 뒤에 좀 써야 될 돈이라고 하시면은 네. 그 정도로 이제 단기로 투자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주가 하락이 더 나와지면은 더 못 팔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비중 50%에 내가 써야 될 돈은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남은 비중을 들고 가셔야 되는 거지 주식이라는 게 여윳돈으로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대출을 받거나 또 빚을 내거나 당장 지금 다음 달에 써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걸 바로 매수를 했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불안해서 그걸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지금 내가 써야 될 돈은 비중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또 여윳돈이 생기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당장 써야 될 돈은 좀 매도해 놓으라. 현금을 좀 확보해 두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자체만 본다고 했을 때는 너무나 좋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단기 조정도 나와줬고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던 부분들이 좀 반납했었는데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다음 주 주초 방안에 조정 흐름이 나와주겠지만 오히려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뭐 삼성도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모아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알아봤고요. 그러면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뒷번호 7257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 제우스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은 또 제우스가 왔는데요. 매수 단가는 29,9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또 8만전자에 무너졌는데 제우스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매니저님? 네, 일단 뭐 제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뭐 첨단 패키징 관련해서 또 이제 시각도 신장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권리락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이제 횡보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폭발적으로 또 이제 성장 흐름이 나와 줄만한 이제 강력한 이제 모멘텀은 웬만한 게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사실상 또 HBM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후발주자에 좀 가까워서 또 이제 검사 장비라든지 또 이제 후공정 쪽에 또 첨단 패키징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패키징 쪽에서는 사실상 하나 마이크론이 국내에서는 1등이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 4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 또 이제 보조금 6조 원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설비 투자가 확대가 되는데 예전부터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설비 투자의 임대를 받으면서 삼성과 함께 어떤 설비 투자 확대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또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또 첨단 패키징뿐만 아니라 후공정 쪽에서도 가장 절대 강자이다 보니까 결국 오히려 이제 제우스보다는 오히려 저는 하나 마이크론 쪽이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둬야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사실상 반도체 종목들이 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대장인 엔비디아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아무리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가장 글로벌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가 빠져버리면은 반도체 소부장은 물론이고 지금 HBM 관련된 기대감을 올랐던 종목들은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어차피 이제
아무리 이 종목이 좋다고 해도 엔비디아가 빠져버리면 빠져버리는 거고 아무리 이 종목이 너무 좋아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급락해버리면 같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또 손절가와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지금 비중이 30%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비중을 확대하지 마시고요.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적당히 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현금을 좀 만드신 다음에 좀 시장의 어떤 HBM 쪽에 가장 중심 섹터인 뭐 하나마이크론 또는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로 오히려 일부는 좀 교체하시는 게 오히려 좀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대와 이제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드리면요. 손절 라인 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7,410원인데요. 네, 그래서 16,500원 부근대를 손절 라인 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목표가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9,000원 라인대로 목표가를 좀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우스 조금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역시나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뒷번호 9672님이 삼성중공업이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매수 단가는 8,75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현재는 수익권이긴 한데요. 손절을 10% 보고 다시 들어간 종목입니다. 만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예. 시청자 연결 아니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문자입니다.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익권이시죠? 8,750원이면 수익 중이실 거고 지금 반등 그림이 잘 들어와주고 있는데 9,630원이고요. 최근에 조선업황 관련해서 사실상 재작년부터 계속 슈퍼사이클 얘기 나와주고 있고 그나마 지금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저 PBR 쪽에서도 같이 맞물리고 또 우리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최근에 또 AI 반도체라든지 또 성장률 중심의 좀 하락이 나와줬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반사 이익을 좀 얻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이제 8,750원이면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설정해 보면요. 충분히 10,000원 라인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3,000원 라인대를 일단 목표가로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8,700원이 매수가니까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중공업도 해결해 봤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역시나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뒷번호 2503님이 인포뱅크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매수가가 22,000원에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가로 봤을 때 너무나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인포뱅크 거의 지금 절반 가까이 내려온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매니저님? 네, 일단 뭐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가가 거의 뭐 2022년도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지금 추세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아무리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어도 결국에 이제 올라갈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네.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또 이제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좀 추세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 지금 시장의 관심은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온다는 또 그리고 이제 그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뭐 조선업황도 그렇고 또 원전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 ENA도 그렇고 실적과 어떤 대규모 어떤 재파 수주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지금 AI 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인포뱅크 같은 이제 소외주 특히 시총이 지금 791억이잖아요. 네. 1,000억도 안 되는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 이제 이 기업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으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22,000원이고 지금 이제 9,100원까지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상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지금부터는 지금 비중이 10%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좀 매도하셔서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아무래도 AI고 또 바이오 안에서도 AI 신약 개발 또 그리고 AI 어떤 확장성인 뭐 로봇이라든지 또 그리고 AI 반도체 또 바이오 이쪽에 우리가 시장의 어떤 포커싱이 되고 있고 시장의 돈과 외국인 자금과 기관 자금 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와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 결국 이제 개별 섹터고 개별주인 인포뱅크 같은 종목들까지도 매수가 유입되려면은 중간중간에 어떤 뉴스와 어떤 이제 뭐 호재로 인해서 반발 매수가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단발성인 어떤 뉴스에 올라갔다가도 다 윗골을 달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 28,000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 하락이 나와주면서 악성 매물들이 계속해서 쌓여있는 상태다 보니까 약간의 호재의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려면은 정말 상당 시간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포뱅크 같은 지금 개별주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또 시장에 밀리면 또 같이 빠져버려요. 네. 그래서 오히려 현금 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고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한 8,5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다음 달까지 10,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포뱅크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역시나 문자로 남겨주셨는데요. 뒷번호 8080번님이 HLB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68,700원의 비중이 35%라고 하시는데요. 현재 수익권입니다. 혹시 허가가 나게 되면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HLB 현재 10만 원 올라왔습니다. 네, 일단 뭐 HLB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의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중국의 또 이제 GDP가 또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또 중국 관련된 종목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필두로 중국 한 기업들이 좀 상승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HLB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중국향 매출에 가장 돋보이는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의 어떤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믹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상용화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중국향 매출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 사실 딱 HLB와 또 알테오젠, 또 삼천단 제약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또 이제 시장의 어떤 강한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견인했는데 저는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AI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이제 차익 매물과 조정 흐름이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충분히 넘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있을 또 아스코에 대한 또 기대감도 충분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면역 항암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또 HLB 리보세라믹 관련된 어떤 이제 상용화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충분히 직전 고점도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하는 게 코스닥 시총 제약바이오 순으로 알테오젠과 HLB 또 삼천단 제약, 레오켄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제약바이오 업하게 살아나는 건데 보통은 이제 4월 달에는 제약바이오를 매도해라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최근에 4월 달에 시장 여파와 매크로적인 악재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충분한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매수할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이제 차익 매물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충분히 수급 이동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HLB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인 12만 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8만 원 라인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LB의 1차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일단 위기 탈출 넘버원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증시 일정 체크도 역시나 중요하겠죠. 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다음 주 주요 증시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상담 넘버원의 이혜린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일정들 미리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투자 시뮬레이션 시간입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자세하게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일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먼저 바이오 기업이죠. D&D 파마텍의 공모 청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는 비만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희망 공모가는 22,000원에서 26,000원이고요. 5월 2일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합니다. 바이오 섹터에 관심 많으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정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의 제도가 개선됐는데요. 이 개선된 내용이 월요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살펴보면 주식의 선물 그리고 옵션의 기초 주권이 추가 상장될 예정이고요. 파생상품의 시세 공표 방법도 주식시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변경되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일정도 살펴볼게요. 일론 머스크 CEO가 인도를 방문합니다. 현재 인도의 전기차 시장 성장률은 60%를 넘을 걸로 전망이 되면서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 역시도 모디 총리를 만나서 인도 내에 전기차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화요일 일정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일정은요. 일단 3월
생산자 물가지수죠. PPI 지수가 국내에서 발표가 됩니다. 일단 지난 2월까지 3달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PPI 지수의 상승이 지속될 경우에 소비자 물가까지 자극할 수 있어서 시장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전기차 학술 대회도 개최가 됩니다.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데요. 현대자동차,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 국내 전기차 업체들이 대거 참가해서 신기술과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합니다. 해외 일정도 살펴볼게요. 미국에서는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요. 일단 3월 발표에서는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후퇴를 하고 있죠. 4월 발표로 시장은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우선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인도량을 발표한 가운데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기업 주가에도 크게 반영되는 만큼 발표 이후의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요일 일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수요일은 코칩의 공모청약이 이어집니다. 이틀간 진행될 텐데요. 초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2차 전지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는 11,000원에서 14,000원 그리고 상장일은 미정인데요. 일단 가격 메리트가 충분한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게임주의 일정도 있습니다. 우선 넷마블부터 살펴볼 텐데요. 아스타현대기가 출시되는데 사전 등록이 이미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크래프톤도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국내 베타 테스트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화오션 등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1에서 4공장 모두 이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요일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은 일단 상반기에 IPO 최대어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공모청약이 이어집니다. 역시나 25일부터 26일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희망 공모가는 73,300원에서 83,400원이고요. 5월 9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됩니다. 이어서 LG 디스플레이, LG전자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우선 LG 디스플레이는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에 LG전자는 로봇 그리고 전기차 충전 등 신사업 투자를 이어가면서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외 일정도 살펴볼게요. 네, 지금 미국 노조에서 조선업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 주세요라고 청원을 냈었죠. 이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 조사 여부를 목요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국내 조선주들의 반사 수혜가 기대되고 있어서 결과가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인텔 등의 실적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의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기업 수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낸드 가격이 상승했고 HBM 시장 확장이 이뤄지면서 실적 반등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 기아와 삼성중공업 등도 실적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3월 PCE 발표가 이뤄지는데요. 이 지난 발표에서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큰 변동은 없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지난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단기금리를 0에서 0.1%로 인상을 했는데요. 하반기도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인텔, 메타의 실적까지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일정들 짚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죠. 넘버원 픽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혜린 아나운서가 다음 주 증시 일정 상세히 짚어줬는데요. 정말 체크 포인트가 많은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에 편입을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는데요. 또 김준호 매니저님, MBN골드에서 수익률 1등을 또 달성을 네. 하셨잖아요.
우리 어떤 종목에 편입을 할까요? 넘버원 픽. 네, 알려주시죠. 첫 방송이고 제가 또 이 방송에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뜩이나 또 주말 동안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또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일찍 급락이 나왔고 또 나스닥이 2% 이상의 하락이 나와준 상태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AI 반도체 섹터가 어떤 일시적인 어떤 조정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다음 섹터가 대체 뭐가 될 것인가가 어떤 포커싱이 되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고 영원한 강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반도체 다음에 어떤 핵심 종목들을 제가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또 10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안에서 이제 후보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먼저 매를 맞은 기업들은 증시 하락이 제한적일 수 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요, 좀 억울하게 밀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좀 지나친 하락과 지나친 세론, 또 그리고 억울하게 낙폭 과대가 나왔던 종목들을 오히려 지금 시점에 우리가 진입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의 어떤 충격에 다소 좀 피해갈 수 있고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AI 반도체의 어떤 투매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피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리가캠 바이오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는요, 원래 네. 사명이 레고캠 바이오였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네. 기업인데 사명이 왜 리가캠 바이오로 변경이 된 걸까요? 금요일 날 이제 레고캠 바이오에서 리가캠 바이오로 이제 바뀌었는데 네. 이제 덴마크의 왕구 기업이죠. 우리가 레고를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오. 근데 레고와 이제 상표권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패소를 해서 네. 리가캠 바이오로 바뀌었다라는 추측이 있는데 이제 리가캠 바이오는 뭐라고 밝혔냐면은 네. 이제 결합과 어떤 연결의 스페인어다. 그래서 네. 앞으로 바이오 쪽의 모든 산업들을 연결하고 결합해서 ADC에 집중하겠다라는 의미로 바꿨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레고와의 어떤 이제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바꿨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금요일부터 바뀌어서 지금은 레고캠 바이오로 치면 안 나오고 리가캠 바이오라고 네. 쳐야 이제 종목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DC가 이제 항체 약물 적합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쉽게 설명해서 유도미사일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암세포를 예전에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다 공격하는 바람에 막 머리까지 다 빠져버리고 정말 진짜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암 치료가 굉장히 힘들고 고난의 연속인데 그 다음에 이제 발전된 게 이제 표적항암제 또 그리고 병영투여 그리고 이중왕체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면역항암제가 바로 이제 ADC입니다. 그래서 유도미사일로 정말 암세포만 정확하게 타격을 하기 때문에 또 사실상 치료 효능도 빠를 뿐만 아니라 또 부작용도 적어요.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ADC 항체 약물 적합체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뜨겁고 JP모건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JP모건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올해까지도 ADC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시장의 규모만 본다고 하더라도 2022년도에 8조 원 시장 규모인데 네. 2030년 기준으로 35조 시장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미 ADC를 넘어서서 이중항체까지 결합해서 삼중항체 또는 사중항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여러 개의 유도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는 치료 효과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차세대 면역항암제, 꿈의 항암제라고 좀 불리기 때문에 국내 대표 기업들도 잇따라서 글로벌 또 이제 빅파마들도 계속해서 지금 이젠 ADC 관련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M&A 또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ADC 쪽에 집중한다고 해서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지금 송도에 있는 오공장에 들려서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신성장 동력은 ADC다라고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레오캠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와도 협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리가캠 바이오 간의 어떤 협업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지금 이제 2006년도에 설립을 한 기업인데 그동안 이제 누적 기술 수출료만 8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기술료만 받은 것만 지금 8조가 넘어서는데 시가총액이 현저히 낮은 상태고 또 그리고 ADC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보니까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12월 달에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얀센에 ADC 신약 후보 물질 또 이제 LCB84를 기술 이전했어요. 그래서 단일 후보 물질로는 가장 이제 사상 최대 규모로 계약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마일스톤이라든지 또 로열티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추가 ADC에 대한 어떤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AACR에서도 이제 ADC 관련된 다양한 파이프라인 또 6개의 파이프라인을 공개를 했고요. LCB84 관련된 전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아스코인데요. 또 아스코에도 레오켄 바이오가 당연히 또 참여를 해서 또 ADC 플랫폼 관련된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또 그리고 임상 결과를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ADC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ADC에 대한 열풍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 여파로 과도하게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요날 이 하락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내려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리아켄 바이오가 대주주 지분 변동이 있었어요. 네. 거기 공시가 나왔는데 그게 어떤 이제 오리온 최대 주주의 지분을 옮기면서 나왔던 지분 변동이다 보니까 알테오젠의 최대 주주의 어떤 부인이 블록들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시장에선 지나친 반응을 했는데 그거는 오리온에 대한 어떤 지분 변동이었다라는 관점에서 리아켄 바이오 지금 현 시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는 77,000원, 손절 라인은 54,000원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목표가는 77,000원 직전 고점을 보고 대응하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54,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김준호 매니저님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 바로 못다한 이야기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죠? 네, 지금 바로 10시에 방송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더 매일경제 NBA 골드 사이트를 통해서요. 다음 주 시장 전략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